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월 3일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에 앞서 저희 주세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바이오, 아주아이비투자, 일신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현이와 이렇게 4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죠. 우리바이오하고 사실 일신바이오하고 오늘 조금 서로 비슷한 어떤 재료가 있었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이자 백신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바이오가 사실상 거의 화이자 관련주로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인 편이죠. 그러나 어제 이제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해서 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시간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 주가가 조금 안 좋게 끝났죠. 이제 전형적으로 주가가 조정의 흐름에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윗꼬리가 거래량이 이렇게 길게 달았다라는 것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한 7% 시작을 했고 장중 25%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고점을 형성하다가 지속적으로 힘이 없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죠. 이렇게 세 개 타이밍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약세일 때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때는 절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죠.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으로 역시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시 15분 정도인데 큰 뉴스가 없는 이상 주가는 떨어져서 끝날 가능성이 높죠. 내일 시초가 마이너스에 시작을 하겠고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백신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히 백신 관련 종목 중에서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백신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콜드체인 그걸 이제 좋은 상태에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콜드체인이란 테마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있고 태경케미칼 제가 누누이 설명해드린 종목이죠. 태경케미칼 있고 일신바이오 있고 대한과학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아마 다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재료가 다 비슷하니까. 대한과학 한번 볼까요? 네, 대한과학도 이렇게 떨어졌고 태경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경케미칼 네, 역시나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자, 뉴스와 함께 주가가 고점에서 형성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뉴스와 함께 주가가 아침에 시초가가 띄워서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제가 딱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일신바이오도 거의 시가가 고점이었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바이오처럼요. 전형적으로 뉴스와 함께 재료와 함께 물량을 떠넘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신바이오하고 우리바이오가 이제 끝난 것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의견으로 봐서는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접어 들어갑니다.
하락 추세 접어 들어간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우리바이오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선까지 떨어지는지를 한번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 어느 선까지 떨어지는지 관찰을 하고 이 종목이 지지를 좀 잘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매수에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관점에서 뭐 매수를 하겠다 말겠다 뭐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지지하는지 보겠다.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영국에서 이제 뭐 승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뉴스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영국 이외에 뭐 EU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뉴스가 몇 개 더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이지만 또 이후에 뭐 보면 알 수 있겠죠. 아주 IB 투자에 대해서 설명 이어갈게요. 아주 IB 투자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재료가 무엇인가요? 항상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재료가 무엇인가라는 걸 늘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원래는 블루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명을 변경했죠. 크래프톤이라고. 지금 현재 장외 시장에 있고 상장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시가총액 20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워낙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크래프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종목이고 최대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아마 내년에 상장하게 된다면 내년에 거의 최대어가 될 가능성이 높죠. 크래프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파동, 2파동, 3파동 나왔죠. 1번, 2번, 3번. 3파동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재료의 소진이 다가오는구나. 자, 오늘 고점에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밀리는구나. 자, 여기가 이제 정점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점에. 주가가 이렇게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정점에 와 있고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2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웬만하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주가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 있을 때 매매를 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물리더라도 상승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어든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혹시나 내가 이런 데서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좀 탈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그러한 재앙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지 요 흐름에 있는지 만약에 요 흐름에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상승 추세 늘 유지했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상승 추세 꼭지점 막판에 와 있습니다. 자, 꼭지점에 거의 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 다른 이슈가 떠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혹시 발생이 되더라도 뭐 이론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투자라는 것은 내가 꼭지점에서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부분이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흐름 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탈출하셔야 되고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이 종목 지금 5,000원까지 오늘 찍었고 거의 이제 상승 파동의 거의 끝지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장중에 뭐 이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뭐 좀 들고 있는 세력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떠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승 시도하는 척하면서 주가가 더 가는 척하면서
물량을 조금 떠넘길 가능성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만 그게 분명히 좀 착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흐름일 수 있다. 그런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 한번 볼게요. 서현이화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 제일테크노스를 설명을 해드렸고, 제일테크노스를 설명을 드릴까 서현이화를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지만, 저번 영상에 이제 그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서현이화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뭐 9.3만 원 하던 게 1,800원까지 갔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나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다.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윤석열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심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의 눈으로. 어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내가 이제 윤석열 줍니다라는 걸 시장에 공표를 했고, 오늘 고점에서 좀 흐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겠죠. 바로 이런 종목들이 대박의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재무적인 거, 뭐 그다음에 회사의 본질적인 기본적 가치, 뭐 그런 것들 이제 주식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부분을 볼까요? 이제 시간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뭐 금융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이자 비용도 굉장히 크고 외환 손실이 굉장히 컸네요. 이런 뭐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잠시 이제 그런 어떤 금융의 부분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과 외환 손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그렇고, 대선주가 우리가 볼 때 일단 특별히 뭐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한다거나 뭐 관리 종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현이와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 재무적으로는 매력적이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이런 종목들을 뭐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매수에 들어간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조금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선주는 늘상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나라 섹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재료고, 지금까지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으니까 대선 테마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재료임에는 분명합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면 서현이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 조정 가능성의 중에서 이제 어디를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4종목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